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3월 10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정도, 오후 한 3시 정도에 그런 기사가 났지요. 몇 군데서 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아직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보도를 안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뭐 저녁 주요 뉴스 시간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이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다. 그 결과는 괜찮았다. 이란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이제 상황이 많이 적나라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란전이 왜 발생했는지의 이유가 명확해요. 거기에는 푸틴도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 위해서 도움닫기가 필요했다. 이런 물론 이제 미국이 처한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의 꼬린 지점은 북한이다. 당연히 북한과 이란의 차이점은 간접적으로 제가 확인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확인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란은 정말 그들의 말대로 핵무기가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네네. 자, 그래서 우리의 큰 관심사는 여기에 보면 이란과 우크라이나에 관련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핵심은 북한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좀 있으면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트럼프의 지금 안정적인 뭐랄까 집권 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11월 달 선거 이대로 가면은 폭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봄밖에 없다. 까지 천지가 봄 기간 중에 천지 개벽할 정도의 이벤트가 나와야 되며 그것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예. 자, 오늘 그걸 봤습니다. 뭐, 수석 보좌관 회의인가?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거. 그거 누가 기사를 뽑았더라고요. 제목을 이렇게, BTS 광화문 공연 3월 21일이죠. 11일 남았습니다. 무리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자.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했다고 봐요. 일단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위기가 이 세계가 만약 대화의 분위기로 돌변이 된다면은 그 아리랑은 평화의 메시지로서 계속 울려 퍼지게 돼요. 제가 정치인이라면 그 기회 놓치기 싫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거면 좀 땡겨서라도 그 분위기 같이 맞추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두 달 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의 마이크 펜스 만나러 갈 때 그때 큰 결정이 이미 다 됐다고 봅니다. 했을 때 출국하기 전에 BTS의 소속사를 방문했었죠.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예. 그래서 같이 엮였을 가능성이 많고 물론 세상 정치 일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BTS의 광화문 공연은 날짜가 잡혀 있고 지금 이 정치 전 세계 외교판의 일은 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또 따로 뭐 BTS 자체로서의 동력으로서 달리면 되긴 되는 거죠. 그런데 뒤늦게 그게 조인을 할 거면 그 전에 조인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지금 트럼프는 지금 뭐 쓰는 수를 보세요. 이란에 쓰는 수를 여자 초등학교 공격해서 폭격 잘못해가지고 뭐 100몇십 명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생목숨을 잃었잖아요. 자, 그런 것까지도 지금 발판으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BTS처럼 기획된 일에 올라타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옛날 바이든이 BTS 백악관에 초청해가지고 뭐 노래 틀어주고 뮤직비디오까지 찍게 해주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그때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예, 그것을 이용 안 한다면 바보죠. 예. 자, 어쨌거나 저는 북한이 포함될 가능성이 당연히 많다고 봅니다. 아직 그 이야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좀 포함되어 있다. 지금 보도 태도를 보시면 재밌는 게 보이거든요. 다들 이야기를 못해요. 뭔가를 하나씩 빠뜨리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꼬린 지점에 다가가면 좀 더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제 데모사진에서 뽑은 로이터 기사가 났어요. 이게 우리 제가 좀 의역을 해보자면 밑에 아래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원유의 제재를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이런 내용은 지금 최근에 며칠간 타스 통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원유의 수출 제재를 갖다가 좀 풀려고 한다는 느낌이 이번에 강하게 나오고 있죠. 아예 완전히 풀어버린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좀 이따 타스 통신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처럼 뭐 풀었다가 쪼았다 이렇게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 상당히 전향적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푸틴의 입장이라면은, 푸틴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전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다 했죠. 서방에서 뭐 석유 금지했잖아요. 그런데도 푸틴 장사 잘했어요. 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전 세계 석유값이 오르는 바람에 인도하고 중국 열심히 사줬어요. 피해 안 입었어요. 지금 같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우디가 동조해줬죠 또.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명분이라는 겁니다. 뭐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동에서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강하게 감돌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가 석유값이 앙등하게 된다.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제재를 풀어야 된다. 도움 엄청 되겠죠, 사실은. 어차피 심리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자기가 제시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우리말로 하자면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러시아는. 신호로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제목을 아리까리하게 뽑았느냐 하면은 두 국가의 관계 회복이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다.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로이터는. 그래서 이 로이터 썸머리 한 것만 보시면 주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제일 위에 거는 뭐냐, 트럼프와 푸틴이 자주 통화하거든요. 금년도로 처음이다. 금년도로 처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란에서 지금 이란을 뭐라고 할까 폭격한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줄 그어져 있죠. 두꺼운 글씨체로 미국이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거둬들일 움직임이 있다. 고려하고 있다.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에너지 위기가 도착했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차에 걸쳐서. 이 이란이 확전이 돼서 이란도 저항을 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큰 생채기가 날 정도로 이 사건을 확대시키지는 않을 거다. 왜? 이건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이 그 이야기를 해준 거죠.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푸틴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서 주고받는 거예요. 푸틴이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한 거예요. 나도 좀 궁하다. 지금 전 세계 기름값도 많이 올랐잖아. 우리가 좀 팔게 해주면 기름값도 많이 내릴 텐데 우리 제재도 좀 걷어주고 동시에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맨 마지막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푸틴이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푸틴이 낸 거예요. 트럼프와 이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의했다. 예. 이겁니다. 자, 여기에 로이터의 지금 한계는 뭐냐면은 좀 이따 타스 통신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뺐어요. 우크라이나를. 근데 저도 타스 통신의 보도 태도를 보면서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패키지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은 좀 신뢰를 잃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트럼프도 동의하면서 본인이 그 일을 저질렀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의 하나로서 아마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 지난번에 미국과의 협상도 차고 나갔잖아요. 그걸 못 믿는다. 자, 그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1대1로 약속해도 소용이 없다. 걷어차니까. 맞죠? 예. 그래서 푸틴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모임에서 이걸 같이 해결해 주자. 그렇지만 그 뒤에 깔린 것은 뭐냐면 이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도출돼 있다. 그에 대한 기여는 트럼프가 한 거죠. 이란을 통해서. 그렇게 희생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서로 짜고 치는 거죠, 사실은.
자, 러시아 보도 볼까요? 여기 같은 시간에 난 거예요. 이 사람은 러시아의 해외 투자 전문, 뭐 약간 푸틴의 특사 같은 사람이고,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몇 개월 전에 미국과 러시아가 소통이 되면은 그 베링 해협 지하로 해저로 터널을 뚫자 8조 원에 10년 정도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매력 있죠. 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옆으로 베링 해로는 그게 지나가겠죠. 북극 항로가. 그러면서 하나는 유럽, 하나는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가겠죠. 그런 걸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말을 옮긴 겁니다. 푸틴과 트럼프의 대화가 아주 생산적이었다. 구체적인 내용 볼까요? 로이터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 1시간 정도 생산적 통화를 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동그라미 2개 쳤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결 방안도 논의했다. 이것은 같이 논의한다는 거예요. 패키지로 압축됐어요. 우크라이나도 해결 안 돼. 이거 머리를 많이 쓴 겁니다. 두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란도 불질러 놓고 해결이 안 돼. 이란은 그냥 해결될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란이 되게 적극적이었단 말이에요. 협상에 있어서. 근데 그걸 일부러 이렇게 때리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란도 해결 안 돼. 근데 그 잘못은 누구야? 미국한테 있다. 미국이 국제법을 공격했으니까. 전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 이란하고 둘이 합의를 한다면 믿겠냐? 이란 스스로가 믿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푸틴이.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못 믿겠네. 그럼 두 개 같이 해결하자. 우크라이나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전의 본질에 대해서 세상에 까놓고 이야기하자. 그 다음 전 세상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하자. 그게 지금 언급되는 유엔 안전보장 이상의 5개 구성국이 유엔이라는 틀 속에서 전 세상이 보는 앞에서 옛날에 바이든이 윤석열 시켜가지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기자회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야 된다. 그걸 트럼프가 동의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겁니다. 말이 완벽하게 맞아요. 구성이. 자, 로이터는 차마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것은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러면 상당히 함정을 완벽하게 팠다. 빌드업이 완벽하게 됐다. 대충 이렇게 보이고 이 정도까지 준비가 됐으면은 북한권 이야기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들어오죠. 전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남지 않았다 시간도. 그리고 자, 오늘 타스 대문 기사를 쭉 볼까요? 첫 번째 가장 큰 기사는 아까 로이터에서 이야기 나왔던 거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 조치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예, 아까 그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석유값이 오르니까 러시아 걸 풀어서 낮추겠다. 자,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원유값이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정상화가 곧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유업체든지 주유소든지 간에 담합 이야기가 떠올랐죠. 그러면은 그 혜택을 보는 시간은 극히 짧을 거예요. 한 달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며칠 전에 시작된 거잖아요. 한 일주일 전에. 앞으로 일주일 이상 끝날 것 같은데 대충 원래대로 회복될 것 같은데 거기서 보는 이익보다 훨씬 큰 데미지를 지금 입게 될 것 같아요. 담합조사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이재명이 이 사안에 대해서 출구가 어떤 출구로 나가게 될지를 몰랐을까? 제가 봐서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공유가 됐어요. 이거는 아주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트럼프의 빅 블러핑이라고. 큰 블러핑이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란에서 내부에서 큰 어떤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와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 세력이 지금 하메네이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러시아하고 화해도 하고 화해를 하는 명분으로서 제시된 게 뭐냐?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전 세계에. 그 전쟁은 누가 벌였는데 기름값을 누가 오르게 만들었는데 트럼프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란의 침공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뭐냐? 나토가 붕괴됐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이제 이란권을 통해서 확실히 유럽은 안 도와주는 거죠. 미국을 정을 뗀 거예요. 자, 그거는 푸틴이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 발짝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밑에 주요 기사들도 다 의미가 있어요. 제일 왼쪽 거는 지금 이란의 메모상이죠. 우리는 더 이상 미국하고 이야기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게 말이 돼요. 뒤통수 계속 치니까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고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는데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 수뇌부 45명을 폭사시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가서 협상하기 이런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해소하려면은 더 큰 틀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합의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푸틴이 이야기하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걸 트럼프가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알지요, 당연히. 이재명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김정은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이겁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 투자 특사가 한 이야기, 푸틴과 트럼프의 대화가 생산적이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지 제가 지금 짐작을 해본 겁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것은, 자, 미국도 영문도 데미지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국제무대에 끌려 나오는 미국 내 여론이 동의를 할 거니까, 이란 여학교, 초등학교에 맞아서 150명이 죽은 거, 안타까운 목숨들이, 이런 거 보면 항상 세월호 생각이 나요. 예. 저기에 대해서 미국을 타격하는 말을 했죠. 예, 미국이 한 것이다. 증거가 있다. 뭐, 우리에도 보도 많이 되죠. 토마호크 미사일 내리꽂히는 거 봤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트럼프의 변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은 이란 외상가 예상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이란과 미국 간에 협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전 세계한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큰 틀에서 해야 된다. 그 큰 틀이 뭐냐? 푸틴이 제시한 거다.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 보자. 오늘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자,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죠. 미군이 미사일 가져간다. 방공 미사일, 미군 기지를 지키고 있던 방공 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을 가져간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살짝 의심이 됐습니다. 주한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인데 이게 주한 미군 기지. 제가 봐서 평택이 뭐 주요 기지겠죠. 예. 자, 패트리엇 미사일은 현재 이제 천국 미사일보다 수준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판명이 되고 있죠. 왜? 해외 시장에서 번번이 천국한테 지니까 단지 가격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천국을 엄청나게 배치하고 있어요. 천국2까지 포함해서. 지한 미군이 지금 몇 개 세트 가져갔다? 뭐 정확히 몇 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어요. 예, 여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대한민국 남쪽을 그냥 촘촘히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천궁 LCM도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상인 개발하고 있고. 미군이 원한다면 우리가 평택 기지 하나 정도는 충분히 지켜주고도 남습니다. 패트리엇급으로 보호한다면 그 천궁 1이나 천궁 2면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빠져나간 세트 이상의 세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원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심리에 대해서 지금 되게 조심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필요 이상으로 조심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끝났다고 트럼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UAE 같은 데서 만약 몇 발을 소모했고 더 가져간다 어쩔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3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서 뭐 천궁을 몇 발 빨리 보내줬다. 수송기를 싣고 갔다. 이런 건 동의가 돼요. 근데 미국은 저거 끝날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미군 기지에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빼갔다?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물론 빼갈 수도 있어요. 예비 차원에서. 어쩔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전체 흘러갈 흐름을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로. 예. 지난번 이재명이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가서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필리핀 방문하고 또 그 전에 작년 그 바쁜 와중에 아세안 미팅에 가서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저기 미군이 담당하고 있던 구역에 미국은 빠져나가고 한국군이 그걸 대체한다는 거고, 거기에 가장 영민한 나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이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그 말라카 해협 앞에 있으니까. 거기가 한국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패권이 무너지고 있고, 무너진 패권이, 새로운 패권이 등장할 때까지 즉 다극화 세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우리끼리 힘을 합치겠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응은 한국군이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그대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한국군 전작권은, 전시작전 통제권은 우리한테 와야 되고, 얼마 전에 아파치 헬기, 한두 달 전에 아파치 헬기 부대 하나 갔죠. 이번에 패트리엇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흐름과 이 흐름이 맞아 있어요, 서로. 그게 너무나 좋은 거죠. 아까 트럼프가 푸틴하고 주고받는 거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패트리엇 미사일이 부족한 건 분명하거든요. 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 다 소모됐잖아요. 그리고 생산이 빨리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본하고 같이 일본에서 라이센스를 줘서 일본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어모아서 가져간다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럼 거기에 긴장이 죽으면 다시 와야 되는데 다시 안 올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이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신호로 단계별로 여론이 흔들릴까 봐 되게 조심조심해 가면서 이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속속 빼간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북한이 지금 푸틴하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UNS 차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쳐다보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이란 문제를 해결하자. 로이터 통신은 이란 문제만 해결하자 했는데 러시아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까지 들어있죠. 거기다가 북한까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런 움직임에서 포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때 한번 보십시오. 폭격하고 이럴 때 지금 독일 총리가 눈치를 채고 그때 이런 이야기 했죠. 이란 공습으로 정권 교체 안 될 때 결국 정권 교체 안 됐잖아요. 이제는 알고도 속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고,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리지 않습니까? 자꾸 누수가 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계속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럼 빨리 달리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끌려올 수밖에 없게. 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순방 중에 공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2월 28일 공격이 발생했죠. 위성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했다시피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트럼프가 뒤에 블러핑 친 게 얼만데. 그죠? 전쟁이 7주, 8주 지속되고 전례 없는 대규모의 폭격을 하겠다.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나오면 같이 죽여버리겠다. 이런 험한 소리까지 했잖아요. 그게 긴장을 최대로 고조시켰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 답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지요. 저는 미국 자본의 탈출의 가능성이 높고, 거대한 예금 인출의 가능성이 높다. 그게 경제위기죠. 지난번도 그렇게 경제위기 난 거잖아요. 한꺼번에 은행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통보받았다.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지만 지금 세계를 끌고 가는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고 있다. 자기들끼리 지금 의사를 주고받는 그 네트워크가 향후 미중 패권이 종식되고 다국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얼마 안 남았죠. 다국화의 주요 멤버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처음부터 기획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짙어지죠.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약간 정유사들 당합조사 받게 되는 거.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적절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마르코 루비오도 이런 이야기 했죠. 다음은 더 센 공격. 추경 예산까지 만지작거린 다음에 YTN에서 막 불붙었죠. 이렇게 파키스탄군, 쿠르드족 참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요. 거기다 막 자료화면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했던 루비오가
이번에 진짜 극단으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블러핑이 이거 이상은 나오기 어려워요. 지금 다음 단계가 맞아요. 시기를 봤을 때 이 블러핑은 지금 누수가 많은 블러핑이고 오래가지 못해요. 자, 오늘 트럼프하고 푸틴이 통화를 생산적으로 했다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P5라고 하는 거. 예, 안전 상임이사국,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것도 지난번 트럼프 오바마 때 이란하고 핵협정 맺을 때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업적으로서 같이 사인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트럼프가 되자마자 날려버렸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상임이사국 5개국 해봤자 러시아, 미국, 중국, 그다음 영국하고 프랑스거든요. 저기 2차 세계대전의 성전국이에요. 그들이 한다고 해서 지난번 이란 핵협정 오바마 때 맺은 거랑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강제력을 부여한다고 치면은 거기에 이란, 우크라이나, 북한 같은 패키지거든요. 세 개를 모아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조금 나라별로 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틀이 필요할 거예요. 그 큰 틀은 지금 트럼프가 간절히 원하고 고대하고 있는 침을 꼴딱꼴딱 삼켜가면서 기다리는 그거예요. 경제개발. 미국 달러가 들어가서 경제개발하는 거. 자, 그 일이 이번에 유엔에서 되게 된다면 아마 유엔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돼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안 돼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 영향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예. 자, 그 세 나라를 만들어 놓고 세상이 바뀌는 틀을 제시하면서 그 나라들한테 기회를 준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환시킨다. 그러면 약속이 안 깨질 것 같은 거죠. 자, 이제 대충 그림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걸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들과 거짓말들이 거기 있었고, 이 거짓말의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의 경제 위기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금값 지금 몇 년간 수직 상승하는 거 보셨잖아요. 수직 상승. 예. 은값 몇 년 전부터 10배 이상 10배 정도 올랐어요. 달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위험하죠. 이게 미국만 망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다 망해요. 중국 포함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을 냈다. 그래서 달러 자금이 미국 은행에서 인출되지 못하게 꽉 틀어막는 그런 역할. 그래서 그렇지만 이 행동을 하면서 뭔가 누수가 되거든요. 계속 여기서 숨을 죽이면 안 돼요.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뭐 11월 중간선거도 있죠. 이걸 빵빠레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거의 큰 틀은 지금 푸틴이 제안한 것이 보면 볼수록 적절해 보이거든요. 자, 이런 마르코 루비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2025년 1월 30일 날 나온 건데 미국의 패권은 몇 번 보여드린 거예요. 미국의 패권은 2차 세계대전의 산물로 비정상적이다. 앞으로는 다각화 세상으로 갈 것이다. 앞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깡패 나라라고 불리는 이란과 그리고 북한 같은 나라들하고도 이제는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즉 쉽게 말해서 친구가 적이 될 수 있고, 즉 유럽은 친구였는데 이제는 친구 아닌 것으로 되는 거예요. 적은 아니지만 왜 미국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새로 도움이 될 만한 나라들은 과거에 낙이 찍혀 있더라도 새로 문호를 개봉해야 된다. 이란, 북한. 얼마 전까지 이란 공격했지만 결국 이란이 틀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전략적으로 되게 요충지에 있고 나라가 전통이 있고 생산 기지화 됐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중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을 수준 높은 품질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인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핵심 교차로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똑같죠.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너희는 계속 전쟁에 동구권과 서구권 사이에 가운데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개발될 수가 없잖아요. 그 두 개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양쪽에서 정치적 군사적 압박이 강하니까 나라가 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찬란한 소통의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의 그림은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환을 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도 전격적으로 동의를 했을 거고 상황이 이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이제 미국 달러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도 아유 이런 일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언론들 그래 보도하지 않지만 미국의 반이성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다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법도 없네? 지 맘대로 하네? 자, 그걸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다국화로 가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번 데서 하나 확인을 한 것은 미국이 진짜 경기를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핵무기의 보유 수준이다. 보유 여부다. 만약 이란이 진짜 핵무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미국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 지 마음대로.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이란 대통령이 이것도 협상에 임할 때 언급한 것처럼 이란의 핵무기 보유 생각조차 없다. 농축은 해 있다. 그렇지만 그걸 무기화 시킨다면 금방 했을 거예요.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냥 진짜 없다. 이런 이란을 때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그들의 ICBM이다. 이걸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엄청난 협상의 지렛대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뒤에 러시아도 관여될 수 있었고 이런 협상의 틀이 마련됐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배관시할 게 아니고. 자, 그때 3월 8일 날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페스코프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크렘린 대변인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다른 대화 방식이 이란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 했다는 거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러시아도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를 인정했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미국은 중국상이 인정했고 미국이 무슨 말 하는지 소용도 없죠. 그냥 이렇게 막 흥크러트려 가지고 흙탕물 만드는 거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부분은 빨리 잊혀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이거 보고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푸틴이 가운데서 이야기했죠. 우크라이나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서방이 알아야 된다. 네. 트럼프는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만간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달아놓을게요. 옛날 이게 이제 미국의 프락시 전쟁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는 일반 상식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전 하면은 오렌지 혁명하고 유로마이단인가요? 그것만 돼 있고 러시아는 악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사주한 쿠데타였다는 거잖아요. 서방이. 그리고 나토가 계속 야금야금 러시아 패망 때 고르바초프한테 한 약속을 어기고 계속 밀고 들어왔잖아요. 러시아를 계속 그걸로 삼은 거예요. 어떤 대치 국면에 있어서의 가상의 적으로 삼아서 미국이 유럽을 지배하는 거를 당연하게 만드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라프로프 그런 이야기 했죠. 그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엔 안보리에 5개 서밋을 열 필요가 있다. 푸틴의 제안대로. 이게 한번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 방법이 제가 봐서 현재는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아까 쭉 그래 말씀드렸죠. 한 나라만 미국과 1대1로 협상해서는 못 믿는다. 유엔이라는 틀 속에서도 한 나라만 하고 협상을 못 믿겠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란, 북한을 다 엮어서 하나로 하게 되면은 푸틴과 트럼프가 더 큰 어젠다를 이야기하기도 좋고 그 해당 국가들도 미국을 신뢰하기가 훨씬 낫다. 이런 게 지금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봐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AI 검색을 해보니까 쉽게 나오고 있네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인데 지금 이거를 보면은 26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러시아가 이것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성원들끼리 뭐라고 할까 보정을 선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유엔이라는 틀 속에서 지금 러시아 언론까지 보도를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이란을 엮어서 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들 나라에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간다. 그것은 미국이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다. 여기에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북한이 끼겠느냐 안 끼겠느냐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 바도 있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끼는 게 정상이겠죠. 그 정도 큰 그림이면은 이란 침공이 시작됐을 때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큰 그림이면. 네. 그 전에 뭐 왔다리 갔다 하는 소통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